안녕하세요, 거트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부동산 매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에도 다른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 방법부터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매물 사이트입니다. 매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처음부터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곳이 서울에 있는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이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하기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게 뭐 경쟁 업체가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매물이 겹쳐서 힘든 게 되게 컸거든요. 이렇게 매물이 겹치는 이유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 사용했던 게 공실땡땡이었는데 모든 부동산들이 다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겹치고 돈만 내면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카페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나만의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할 수는 있지만 초반에 매물 확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매물 사이트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고 더 많은 곳들이 생겨서 연락이 꾸준히 오더라고요. 저는 초반에는 무조건 이런 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매물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매물 사이트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중개 사이트예요. 공동중개망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다른 중개 사무실에서 올린 매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매물들이 내가 매물 확보하는 방법인가 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처음에는 내 매물이 아닌 것들로 중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개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 매물이 내 매물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꾸준히 나한테 매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동중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매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클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계속 접수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동중개망은 처음에 정말 많이 이용을 하셔야지 매물 접수가 원활하게 들어올 겁니다. 일곱 번째, 지역 인터넷 카페 게시물 광고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가면은 커뮤니티 카페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동산 잠재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다가 게시물 광고를 꼭 해야 된다, 게시판 광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매물이 접수되는 것도 있고 손님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는데요.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많이 커뮤니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좀 쌓이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기반을 잡아가시는 게 부동산으로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광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돈이 안 들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돈을 들이셔서라도 광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블로그로 많이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블로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보다 이 블로그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봅니다. 게시물이 뭐 몇 달 전에 올라오거나 몇 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라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매물을 올리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를 사람들은 다 지켜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올려야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나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올리지도 않고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물건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나를 홍보하는 것들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올리고 지역에 대한 소식들을 좀 많이 올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매물을 접수하게 되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도 있고 매물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니까 블로그는 꾸준히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보이더라도 블로그에서 오는 손님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이 블로그만큼은 꼭 하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수막이나 배너인데요. 이거는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현수막이나 배너는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시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건물 외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벼락 아니면 사무실 창문에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손님에게 연락하라고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의도로 붙여놓는 거죠. 손님한테 연락을 받기도 하고 다른 건물의 임대인에게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돈을 들여서라도 괜찮은 현수막을 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현수막들을 그냥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깝긴 하지만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빛이 바라는 것도 있고 구겨진 것도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좀 버리시고 새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은 옛날 거를 쓰더라도 곧 제작을 해가지고 붙여놓으시면요, 임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조금 연락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돈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 안 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사용을 하셔서 매물을 접수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물 접수하는 방법, 매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용했던 방법으로 사업 초반에는 저는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을 확보하는데 계속 돈을 쓴다 그러면은 결국에 나중에 광고할 비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금전적으로 쪼달리지 않도록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물건 확보하는데 꽤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이클, 2년이 보통 하는 사이클이잖아요. 2년, 4년 이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매물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꽤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매물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저보다 훨씬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